우리나라 최남단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살아서 숨쉬는 그런 아주 마라도.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은 봄이 났다는 거예요. 한반도 봄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따뜻한 봄 소식이 기다려지는 계절. 우리 땅 남쪽 끝자락 마라도로 봄마중을 떠납니다. 더디 오는 봄을 찾아 남녘땅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남쪽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유람선의 목적지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제주 서귀포에서 100길로 30분. 그러나 마라도는 가깝고도 먼 섬입니다. 마라도를 잇는 뱃길은 파도가 거칠고 변덕스럽기로 유명한데요. 조그마한 섬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얼마든 육지하고는 아주 뭐 다른 세상의 표적지 같아 느낌이. 그래서 옛날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금섬이라 불렸습니다. 지금은 하루 4~5차례 전기 여객선과 유람선이 오가며 바닷길을 연결합니다. 잠시 후 파도를 헤치며 달려온 배가 국토 최남단을 향해 길을 놓아줍니다. 마라도를 찾은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바로 바람입니다. 배추가 풍풍하다. 바람 많이 마셔. 또 찍는다고. 알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엔 자동차가 없습니다. 천천히 걷거나 마라도 택시격인 전기 충전식 골프카를 타고 섬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한물 써 있네, 그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남쪽에 있는 섬이야, 마라도.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사진을 한 방 찍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념 사진입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관광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국토 최남단에서 저마다의 추억을 담습니다. 12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마라도. 가장 높은 언덕엔 1915년부터 불을 밝혀온 등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서면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 키를 낮춘 채 살아가는 마을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0여 가구, 7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파출소, 보건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3대 종교 시설인 교회와 불상을 모신 사찰, 그리고 성당까지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최근엔 편의점까지 생겼다는데요. 최남단이라는 상징성 덕분입니다. 최남단이라는 이유로 마라도를 찾은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왜 오늘 한갑단체로 여기로 온 거요? 한갑잔치로 여행 오신 거예요? 여기 근데 그러면 한갑단체 어디 가서 한번 욕 먹잖아.
굉장히 그냥 조촐하게 우리 친구들끼리 여기 와서 한갑잔치도 할 겸 코 흘리게 때 만난 친구들과의 한갑 축하 여행객들도 있고요. 광덕 초교. 30년 우정을 쌓아온 계모임 회원들도 있습니다. 아니 육지치보다 이게 더 길은가 봐. 이곳 저곳 돌아보는데 1시간이면 족한 작은 섬.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보시니까? 아이고 파도 치는 것도 멋있고 산도 좋고 다 모든 게 다 좋아요. 아주 잘 왔다는 거 생각이 들어가요. 정겨운 이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의 여흥은 더해만 가고 억새밭에 이는 바람에도 봄내음이 묻어납니다. 봄은 이렇게 상춘객들의 마음속으로 슬며시 스며듭니다. 바람을 정말 많이 느끼고 가고요. 이제 봄의 기운을 바람을 많이 불기 때문에 추위는 느끼지만 마음으로는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무트로 돌아갈 배가 들어옵니다. 짧지만 특별했던 최남단에서의 시간. 마라도를 떠나는 이들은 무엇을 마음에 담아갈까요? 오빠 얘기해 주세요. 파도가 세가지고 좋았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파도도 너무 세고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살아서 숨쉬는 그런 아주 마라도 언제 와도 항상 좋아요. 딱히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건만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라도. 어쩌면 마라도를 노래한 시의 한 구절처럼 살아서 외로운 섬 하나를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예고에도 없던 풍랑주의보가 갑자기 내리자 평소보다 일찍 뱃길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섬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등대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그는 근무지 교대를 위해 마라도에서의 생활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제주 지역 섬을 돌며 2년씩 근무하는 등대원. 마라도 등대원 고길영 씨는 마지막 근무를 위해 등대를 지킵니다. 내일이면 다른 섬의 등대를 밝히고 있을 그에게 마라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한 곳에 3일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계속 돌고 도는 섬 중에 하나거든요. 또 각 섬마다 정든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쪽 또 정들어야 될 사람도 있고 지나고 나면 아쉬운 곳이죠. 처음엔 그저 직업으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세 곳의 등대와 이별을 하는 동안 그는 바다와 친구가 됐고 섬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명의 소장과 5명의 대원이 있는 마라 파출소. 섬 주민들이야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마을길이라지만
가로등이 없는 마라도의 주민 안전을 위해 대원들은 야간 순찰을 나섭니다. 정적 가득한 외딴섬의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푸르고 아침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3일절) 아침, 태극기가 파란 하늘에 걸렸습니다. 첫 배가 도착하기 전까지 바쁠 일 하나 없는 이 섬에서 가장 먼저 집을 나서는 이는 바로 해녀들입니다. 물때에 맞춰 나온 마을 해녀들이 335 모여듭니다. 육지만큼 빠르지는 않아도 호젓한 섬 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은 이제는 골프카를 타고 바다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켜온 전통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이거 여기 할 때는 재수이가 오늘 전복 해주라 해요 그냥. 옛날 할머니네 다 경험한 우리도 그거 이제 본 보고 하는 거예요. 전복 따는 비창. 비창 그거 몇 년 쓰신 거예요? 아 이건 뭐 나 이거 40년 한 거. 이거 몇십 년 해요 이거는. 아이고 발실해라.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은 봄이 났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면 바닷물은 차가워져요. 얼굴나 많아 그거 싸지 못해. 사람들은 그 차라가 아니는데 무슨 할망이들 우리 죽은 엄마는 팥찍하고 할망은 어떠한테 막 이거 벨럭에 장년하고 우리 달라부러서 그래놓으면 왕 탐북이에 막 커요. 어머니 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작년 다르고 올해 톱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못 견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에겐 이국의 언어 같기만 한 토박이 말로 고된 삶의 무게를 나눕니다.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섬으로 시집왔다는 이유로 평생 물질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온 여인네들. 배운 게 물질밖에 없어 다른 삶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바닷물결에 시달리며 몸부림 같은 삶을 억척스레 꾸려온 한평생. 바다는 텃밭이 되어 철철이 양식을 채워주었습니다. 태왁에 몸을 의지한 채 자맥질로 바닷속에서 밥벌이하는 해녀들이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는 길어야 1분이요. 그 찰나 같은 시간 동안 바닷속을 헤치며 전복 하나, 소라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캐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곤 휘파람 소리를 닮은 숨비 소리를 뱉은 후 다시 물속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바닷속에도 육지와 같은 봄 풍경들이 있습니다. 딸에겐 시키고 싶지 않았던 물질이었기에 봄이 오는 마라도 바다는 여전히 늙은 해녀들이 맞이합니다. 첫 배가 도착할 무렵 선착장엔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감 나는 어떤 거래 감수감 30사람 보낸 시에 가거들러 혼자 없어 예 모슬포에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과 송악산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은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을 마라도로 실어 나릅니다. 자연산입니다. 자리돔빵 드시고 가세요. 어선을 댈 만한 포구도 없고 농사도 지을 땅도 없는 마라도에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관광객이 늘면서 마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거든요. 어머나. 이제 큰 건물은 이제 교실이고요. 뒤에 작은 건물은 이제 선생님 강사.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을 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혹시 자녀분들 중에 공부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 오면 노래도 전교이지. 노래도 전교이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한 무리의 관광객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길 반복하는 마라도. 3월의 첫날 특별한 손님이 마라도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2년간 마라도 등대를 밝혀줄 새 등대원입니다. 그것도 여기 있구만. 뭐 침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아니 나 진짜 예전에 혼자 할 때는 박스 4겹 냈는데 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싸니까 많더라고 박스가. 8년 전 마라도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영희 씨는 두 아이와 함께 옛 추억의 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라도 등대는 다른 등대와 달리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다 그 사이 장비들이 바뀌어 새 근무자들은 새롭게 업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맞춰서 해주면 되겠네. 왜냐면 햇빛 날 때는 저거를 떠나는 삶이 익숙해진 탓일까요? 담담한 환송이 이어집니다. 고생했고 오느라 고생했고 그동안 살면서 고생했고 수고들 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또 온 사람 열심히 살지. 날이 맑은 날엔 제주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쉬 오기 힘든 섬.
그래서 그리움이 되어버린 섬 마라도. 전국에서 모인 가족들은 할머니를 위해 남녘 가장 먼 곳으로 추억 여행을 왔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또 이렇게 오셨어요? 대가족이 오셨네. 아들, 사이, 뭐 딸, 며느리 막 싹 다. 무슨 뭐 일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아니, 난 더 늦기 전에 뭐 죽기 전에 그래 한번 구경시킨다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아침 일찍 물에 들어갔던 해녀들이 섬 반바퀴를 돌아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곤 제법 묵직해진 망사리에서 커다란 전복을 자랑스레 꺼내 보여줍니다. 전복. 진짜 크네요. 예. 자. 자. 이게 뭐예요? 동바당도 전복. 계산. 계산이요?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조그만한 거 보면. 홍삼에 홍삼 여기 거는. 커다란 전복과 붉은 빛이 나는 해삼. 해녀들이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 구경도 까만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도 관광객들에겐 색다른 즐거움이 됩니다. 마을에서 물질을 최고 잘한다는 상군 해녀답게 커다란 전복을 잡은 김란자 씨. 이거는 영감 꼽아주려고. 그래요? 잡기가 무섭게 바로 횟집으로 넘기지만 늘 뿔소라 몇 개는 따로 챙겨둡니다. 젊어서는 자식 농사를 위해 지금은 암투병 중인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물질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뭐 물론 힘들지 뭐 이렇게 해녀질 해가지고 힘 만들 수는 없어요. 예, 바다에 뭐 목숨 걸고 다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힘이야 들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늘처럼 소독 같은 거 많이 올라올 때는 힘드는 게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수입이 안 되는 날은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 폭우가 없는 탓에 물질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시절. 남편을 대신해 삶을 꾸려온 마라도 여인네들은 자식을 다 키운 지금까지도 바지런한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 마지막 배가 돌아가고 섬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돈이나 쌀보다 물이 귀했던 마라도에서 이렇게 물을 물쓰듯 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일입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이 생긴 이후 빗물 대신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오늘 돈 많이 버셨어요? 오늘요? 네. 좀 벌었어요. 3월 1일 1월 달에는 저희가 지금 8일을 쉬었고요. 이제 2월 달에는 한 거의 열흘을 쉬었어요. 주의보가 내리면은 쉬는 날이 있어요. 너무 많이 쉬어도 안 좋죠. 물도 불도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옛날에 비하면 대통령 살림 부럽지 않은 요즘 살기 위해 섬을 등졌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해녀들은 바람이 덜 부는 바다를 택해 오늘도 물질을 나섭니다.
삼시세끼 밥 챙겨 먹듯 그렇게 바다로 나갑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늘면서 젊은 사람들은 물질 대신 섬에서 먹고 살 길을 찾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안 좋아서 제가 조금 들어오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거 뭐 천지지변인데 그거 속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하늘이 다 알아서 정해주는데 하루 쉬어라 하고 배에 안 두고 그러겠지. 예나 지금이나 섬 사람들의 밥벌이를 바람이 좌지우지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3대째 살고 있는 나양옥 씨는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 때문에 평생 섬 밖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불편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그런 그에게 무튼 먼 나라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고 첫 배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첫 배는 관광객 이외에도 제주에서 출근하는 사람들과 볼일 보고 들어오는 마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마라도 사람들에게 제주는 무치나 매한가지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모두 배로 배달합니다. 아니고 그래. 근데 뭐 친구하신가? 내일 1박씩. 내일 1박씩. 막 젖어서 안 봐봐. 그래서 아까 저는 내일 주의보라서요. 미리 밖에 부탁해서 배로 꽃다발이 왔어요. 차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무사람들은 외딴 섬의 외로움을 구경 삼아 길을 나서고 무텐 가본 적도 없는 섬사람은 무사람을 싣고 다니며 이 섬의 외로움을 전합니다. 마라도 생활을 시작한 등대원이 가족들 배웅을 위해 선착장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걱정되네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저도 문제고 신랑도 문제고. 아니 뭐 어쨌든 귀찮아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섬에서 섬으로 옮길 때마다 늘 그의 곁엔 가족이 함께였지만 이번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홀로 남기로 했습니다. 짧은 이별을 기약하며 배는 멀어져 갑니다. 선착장 주변 바다에 머물던 해녀들이 작업을 끝낸 모양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에 붙여 보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바다? 세니까 나왔잖아요. 지금 시간상 안 나올 때. 잘 안 나올 때. 네. 젊어 혼자 된 김순 씨는 세 딸아이는 무태 둔 채 물질을 해서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 세월 동안 물질의 고됨보다 자식들 얼굴 볼 수 없는 날들이 더 고통이었습니다. 예, 옛날은 일주일에 한 번요. 한 번 배 뜨고 이게 어선 뭐 작업하려면 고기 낚으려면 배 그런 배를 불러서 가기도 하고 했어요. 옛날에 자녀분들만 보고 싶은데 배 안 떠서 못 가실 때는 어떠셨어요? 어떡합니까? 저 남대문 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남대문이 어디예요? 저 남대문 가요. 저 어디가 여기 저 팔각장 있는데. 저 바다 넘어 볼 수는 있어도 배가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것이 섬사람의 숙명.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결국 뱃길이 끊길 모양입니다. 이번엔 여러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섬을 빠져나갑니다. 왜요? 나가시면 가게는 어떻게 하실게요? 문 닫았잖아요. 저 잘 보고 있어요. 바람에 날아가는지. 자, 마라도 잘 지키세요. 한 번 발이 묶이면 또 언제 풀리려는지 하늘은 알고 계실까요?
관광객의 발길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대부분 집을 비우자 섬은 텅 빈 듯 고요해졌습니다. 봄방학 동안 마라도에 머물던 아이들은 새학기가 되자 제주에 있는 학교로 떠났습니다. 혜빈아, 혜빈이한테 수연이는 어떤 친구예요? 사랑하는 친구예요. 남아있는 4명의 아이들 가운데 8살 동갑내기인 혜빈이와 수연이는 올 봄에 입학합니다. 최남단에 자리한 작은 학교지만 광고에 등장할 만큼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마라본교. 이 학교의 유일한 학생인 현진이 역시 얼마 전 대통령 취임식에도 다녀왔을 정도로 나름 유명 인사입니다. 평소 왜 부른 거예요? 아, 입학식이잖는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선생님이 유일한 친구였던 현진이 드디어 내일이면 후배들이 생깁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 마라도라는 데는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잖아요. 관심도 많이 받고 주목받는 그런 지역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신다는 게 어떠세요, 본인에게? 아유,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작고 조용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줄은, 이곳이 어느 학교나 같이 똑같이 장난치고 공부하고 그런 학교인데 그렇게 받아줬으면 저는 좋겠는데 단지 그냥 관광지 같아가지고 학교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부담이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속상했던 현진이 내일부터는 이어달리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라본교의 입학식 준비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시각 내일이면 학생이 될 혜빈이와 수연이는 여느 날처럼 운동장을 놀이터 삼아 뛰어놉니다. 혜빈 아빠 라명구 씨는 횟감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로 향합니다. 라명구 씨도 마라본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버님 내일이면 학부모 되시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좀 찹찹해요. 찹찹하시다고? 왜냐면 여기는 여건상 여기서 이제 군대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하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애들은 쉽게 말해서 유학이잖아요. 혼자 자취생활 하면서 이제 밥해 먹고 학교 다니고 뭐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작은 섬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고 자란 마라도 아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삶의 파도는 또 얼마나 거셀까요? 한편 이 마을엔 섬이 좋아 섬사람이 된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 마라도와의 인연은 낚시로 시작됐습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를 당길 때처럼 그 팽팽한 손맛을 잊지 못해 섬에 눌러앉은 이가 여럿입니다. 떠나온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고달팠던 무태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섬사람이 되기까지 사방으로 막힘없는 바다는 이들의 지친 마음을 받아주었고 늦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라도에 정착한 지 10년, 47의 노총각 원종훈 씨는 얼마 전 시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 달간 마라도로 시를 쓰러 온 그녀가
오랜 기다림의 인연이 된 것입니다. 네, 그 마라도에서 본 걸 사놨거든요. 어떻게 결혼을 결정하셨어요? 동신랑 3번 보고 결혼합시다 이래가지고 저희 경기도 평택이 집인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뭐 설마 뭐 그게 현실화 될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찾아왔었어요. 2달 뒤에. 근데 어떻게 사귀세요? 마라도에 계신 분과 평택에 계신 분이. 근데 그때는 작년 보면 장사를 별로 안 했죠. 올라와 아, 맡겨놓고 다니고. 장사에 소홀해가지고 그래가 빚을 많이 졌을 거네. 아, 맛있다. 고기를 낚는 남자와 시를 쓰는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된 지 3개월째. 결혼식 때 신랑이 노래 불러갖고 히트 쳤잖아요. 결혼식장. 남편은 고기를 낚던 손으로 시 쓰는 아내를 위해 기타를 연주합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신혼이 좋은 이유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 때문이 아닐까요? 홀로 인생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 이제는 함께 인생이라는 시를 씁니다. 촬영 종료를 2시간여 앞둔 월요일 아침. 바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을 준비하는 선생님은 궂은 날씨 속에도 분주합니다. 방학 동안에도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학교지만 현진이는 오늘따라 학교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교실을 혼자 쓰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겨우내 굳게 닫혔던 마라본교의 교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파출소 소장님께서도 축하 사절단으로 참석하셨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마라본교의 입학식. 입학식 10분 전 그 주인공 혜빈이가 뛰어옵니다. 늘상 뛰어놀던 학교지만 쫙 빼입은 새 옷에서 신입생 티가 물씬 풍깁니다. 새로 들여온 2개의 책상에 나란히 앉은 신입생. 역시 혜빈이의 짝은 수연이, 수연이의 짝은 혜빈입니다. 오늘 우리 본교에 이와 같이 입학생을 맞이해서 학부모님과 여기 오신 모든 분에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라본교에 부임한 후 첫 입학식을 맡은 선생님. 잘 지내도록 해야겠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할 거지? 약속. 아이들보다 더 긴장한 듯한데요. 선생님은 1학년이 된 두 아이들에게 새 마음을 다짐합니다. 자, 그리고 다 뒤돌아서 인사. 매일 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로 보고 사니까 항상 격이 없이 하지만
서로 어찌 보면 선생님도 좋고 형도 좋고 오빠도 좋고 삼촌도 좋고 그렇게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전교생 그리고 학부모를 다 합쳐도 10명 남짓한 마라분교의 조촐한 입학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라도 등대에서 군무를 시작한 양정식 씨. 가족과 떨어져 보낸 첫날은 초심을 되새기게 합니다. 허전하더라고요. 또 아침에 또 혼자 밥 해 먹어야 되고.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보람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마라도의 역사이자 상징인 해녀 할머니들. 오늘 바다에도 못 가. 파도 센 거다. 저희는 오늘 배가 뜨면 서울 갈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배 안 떠. 배 안 떠요? 안 떠. 쥐부 해지됐으게. 뱃길이 열렸다는 소식과 함께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온몸으로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견뎌왔듯 빠르게 변하는 세파에도 오롯이 홀로선 섬 마라도. 10년 후, 100년 후 한반도 최남단 작은 섬 마라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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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